기후변이 왜 일어날까요? 그야 우연이죠.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땡! 농담이고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딩동댕! 정확히 말하면 극단적인 기후변화는 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요. 사람들이 석탄이나 석유를 마구 사용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하늘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지구를 온실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 평균 기온이 지난 100년간 약 1.8도씩 상승했고 기후온난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와는 먼 이야기 아닌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계은행은 과거 누적된 탄소량과 앞으로 배출될 탄소량으로 인해 향후 20년간 1.5도씨 온도 상승과 기후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발표했어요. 겨우 1.5도씩 오르는 걸 가지고. 세계은행은 턴 다운 더 힛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없다면 평균 온도가 앞으로 약 40년 뒤 2도씨, 약 70년 뒤에는 4도씨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는데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볼까요? 지구 평균 온도가 2도씨 이상 상승할 경우 2030년부터 전 세계 70% 이상 지역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침수 지역이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세계 경제의 총 손실액이 최대 1조 4천억 달러나 된다고요. 4도씨에 달하는 기온 상승이 일어날 경우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99%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은 1년 중 60에서 80일 동안 산불 위험 상태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아, 이제야 좀 실감이 나네요. 2도씨의 영향이 그렇게 심각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지구가 열병을 앓게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바로 지구상에 있는 사람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발표한 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인류의 활동 때문에 일어난 게 확실하다고 밝히고 있어요. IPCC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온도 상승을 2도씨 이내로 억제하는 건 가능하지만 노력이 늦어질수록 비용은 많아지고 실패할 확률도 높아진대요. 따라서 온도 상승 2도씨 이내 목표 달성을 위해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는 기후변화에 얼마나 심각성을 느끼며 대응하고 있을까요?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각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동의 의무를 부담하는 신기후변화 체제를 출범하고 있어요. 신기후변화 체제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2020년까지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여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들어가도록 하는 체제인데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약속으로 잘 알려진 교토의정서 후속 조치예요. 교토의정서 후속 조치라고요? 그럼 신기후변화 체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가장 큰 차이는 온실가스 감축 참여국가 범위라고 할 수 있어요. 교토의정서는 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대상이지만 신기후변화 체제는 세계 모든 국가가 대상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신기후 변화 체제에서는 감축에 동참해야 하고요. 신기후 변화 체제 마련을 위해 국제사회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산업 경쟁력을 우선 고려하고 단기적인 경제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신기술 개발로 대응해야 할 거예요. 즉,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기술 개발을 통한 감축을 추진해야 해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확대해야 할 거고요.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요. 온실가스 배출을 거래한다고요? 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정하고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 허용량 안에서 생산활동을 통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막고 아름다운 지구를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주범 온실가스,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군요.
네. 그래서 신기후 변화 체제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존재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2010년 6월 15일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감축 목표 설정 이행 분야에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싱크탱크를 구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국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체계 운영,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 지원, 국제협력 확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센터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 수준의 온실가스 총괄 관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을 2도씨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이 한데 모여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의 오혜선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적인 현안 과제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오는 9월까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기여 방안을 UN 기후변화 협약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7위, 그리고 증가율은 1위로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오는데요. 이에 한국의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연구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인데요. 오늘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유승직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에 앞서서 환경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 유승직입니다. 먼저 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환경TV에게 감사를 드리며 환경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하는 일,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2010년 6월 15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직으로서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 하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매년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만큼 배출했는가 하는 이 통계를 산출하고 발표하는 기관입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기업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 거래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돼 가지고 국제협력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찾아뵌 것도 기후변화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서인데요. 이제 얼마 전에 동해바다의 명태가 사라지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 이것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명태를 잡아오면 50만 원을 살아야 하겠다 하는 이 해양수산부의 이 포스터 문구를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도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영향이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다고 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보면은 벌써 우리나라의 근해의 그 해수면의 온도는 1도씨 이상 상승했고, 특히 남해의 경우에는 1.5도 이상 상승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따뜻해짐에 따라 한류성 어종인 명태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사실 기후변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유엔이나 세계은행도 2100년쯤이면 지구온도가 산업화 대비 4도나 상승해서 수백 년에 한두 번 발생할 이 기상이변과 폭염이 자주 발생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금세기 말까지 현재와 같이 진행되면 이제 온도가 4도 이상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수백 년 빈도의 기상이변, 폭염 같은 것이 이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은
상당히 큰 위험이 되는 것이고요. 뭐 독일의 포츠담 기후변화 연구소에서 최근에 발표한 거 보면은 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 여름에 이 한반도 전체가 폭염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폭염이 뭐 발생하면은 뭐 노인이라든지 취약한 아동이라든지 한 분들이 뭐 조기 사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또 한국의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보면은 농업 분야에서 이와 같은 이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한 2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하고 부산 같은 경우도 해수면이 상승하게 돼서 약 한 4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산업계를 주축으로 한 일각에서는 기후변화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지적도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방금 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서 명태가 사라지고 네. 있고 하는 건 작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산업계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기후변화의 그 영향이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거고요. 이미 발생하고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큰 규모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미국에서도 기후변화가 일어났을 경우 국가 전체 1년에 생산하는 거에 약 6% 정도인 1조 20억 정도가, 20억 달러 정도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의 문제는 어떤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얼마 전 스위스가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가운데 처음으로 2030년까지 1999년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 대비 50%를 감축한다는 내용의 감축 목표를 제출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지금 현재까지 이제 2020년 이후에 국가 단위 혹은 지역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한 나라는 스위스하고 유럽연합입니다. 그 네. 외에도 많은 국가가 금년 3월까지 혹은 상반기 중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갖고 작년에 이 기후변화 대응 TF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또 실무적으로는 저희 센터와 그다음에 뭐 에너지경제연구원, 뭐 국토연구원 등 연구원들이 공동작업반을 구성해서 감축 목표 설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9월까지는 우리나라도 2020년 이후에 감축 목표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감축 목표 설정이 산업계의 반발로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예, 예. 네, 좀 어떤가요?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산업계는 산업계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이 있고 또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그 공동작업에서 작업한 결과를 가지고 꾸준히 산업계와 시민단체와 함께 민간 합동 검토반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 중에서 반영할 수 있는 걸 반영을 하고 해가면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 배출권 거래제가 올해부터 시행됐는데요.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현재와 같이 거래가 많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 배출권 거래제를 처음 시행하는 경우에는 초기에는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예상된 배출량에 근거해서 할당을 하는데 기업이 실질적으로 생산활동이라든지 그런 또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투자라든지 하는 결과가 나타나면은 그거에 근거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갖다 팔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은 저희도 뭐 예상하는 결과이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화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제3자 참여자도 늘어나고 하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정부 정책이 이제 배출권 거래제의 안정적인 정착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정화되는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보시는지 그래서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내년부터 이제 기업들이 이제 15년에 이제 배출한 양 같은 것이 보고가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점점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제 한 몇 년의 세월이 걸릴 겁니다. 안정화되는 거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2020년 감축 목표가 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현재까지는 기업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전문적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지금 제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2020년 이후에는 참여할 수 있고 또 외국의 배출권도 국내에서 거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2020년 이후에 좀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예, 예.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이제 2020년으로 미뤄졌는데요. 이에 대한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이제 저탄소 협력금 제도가 좀 시행이 좀 늦춰진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저탄소 협력금 제도가 추구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차를 타면서 온실가스 배출하는 크게 큰 차를 타고 그다음에 차를 많이 운행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습니다. 근데 네. 저탄소 협력금 제도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작은 차, 그다음에 연비가 좋은 차를 갖다가 보급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것인데 그렇지만 2020년까지 시행은 늦게 됐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라든지 자동차 연비가 계속적으로 규제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청자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예.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는 온실가스라는 게 우리가 감이 안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실가스라는 게 우리나라 상당 부분의 온실가스가 에너지 소비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에 기인하는 거기 때문에 승용차를 갖다가 적게 탄다거나 가까운 거리를 걸어간다거나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거나 특히 이제 대중교통 같은 걸 많이 이용한다거나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컴퓨터 안 쓸 때 컴퓨터 꺼놓는다거나 여름철 냉방 온도, 겨울철 난방 온도를 과도하게 높이거나 낮추지 않는다거나 이런 조그만 일부터 시작하면 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줄이는 경우도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생활 속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줄일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운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벌써 말씀 듣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 차례가 돌아왔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혹은 당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기후변화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는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이제는 2020년 이후의 감축 목표에서는 모든 국가가 다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에 우리의 논의의 핵심이 돼야 되고 또 온실가스 감축은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현재의 문제로 인식하고 모든 국민이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센터장님 말씀처럼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실천만 해도 1인당 연간 0.5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래 세대에게 더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선 기후변화 대응 문제,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현 시대의 가장 큰 현안 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에 그 어느 때보다 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작은 실천과 산업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한 때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